환율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뭐 LA 시위도 있고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뭐 물론 최근에 뭐 미중 관세 협정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달러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원화가 계속 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더라도요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아무리 잘 살려도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트럼프가 얼마나 뻘짓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도 힘든데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죠. 아직 일주일 됐기 때문에 완전히 나온 것도 없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환율 떨어지니까 달러를 팔란 식으로 유도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진짜들은 달러를 사가면서 저렴할 때 사가지고 달러 예금을 늘리고 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계속 꺼려지고 있던 플라자 합의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7월까지는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다시 모아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제가 이 환율 관찰 대장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흐름을 모른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왜 언론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환율 관찰 대장국에 지정이 되니까 원화 절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왜냐면 미국이 원하는 달러 약세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화 강세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 요인이라 큰 우려는 없다. 왜? 환율 관찰 대상국이 지정했으니까 달러를 계속 미국에 싸게 파는 게 문제가 되니까 원화 강세를 만들어가지고 달러 가치로는 비싸게 팔도록 만들어서 무역 수지를 줄일 것이다. 이거는 진짜 언제냐면요. 그냥 1980년대에서 1990년대나 하던 발상이고 지금이 뭐예요? 20세기요? 21세기가 된 지가 언젠데 지금 20년이 넘었구만. 우리나라가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냐. 과거에 플라자 합의 전에 일본 물품이 수출이 잘 됐던 이유는 뭐예요? 품질은 미국이나 유럽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은 막 한 70% 수준이다. 그러니까 잘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 무너지고 90년대라든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품질은 조금 덜한데 가격이 확 싸서 그걸로 승부 볼 수 있는 나라 많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기술은 많이 빼갔죠. 2019년에 미중 무역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자꾸 빼간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싸죠. 경제도 그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뭐 성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경제 규모는 큰데 인건비가 싸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나라에서나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이유도 환율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무역 수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거 환율 높인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원화 조금 절상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외 무역 수지, 경량 수지 이거 줄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서 박살났는데. 그리고 자꾸 이런 여론 만드는 것도 이상해요. 관찰 대상국 재지정으로 미국이 원하는 달러 약세래요. 원화 절상 압력이 커진다. 환율만 계속 올려가지고 원화 절상할 것이다. 언제 미국이 그랬어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 원한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1300원 가나. 언제 미국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강달러가 낫다. 약달러 추진 안 한다. 왜 미국이 계속 우리는 강달러를 추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들 멋대로 계속 트럼프는 약달러를 좋아하고 약달러 만들 거야. 왜? 강달러가 되면은 자본이 달러로 흘러 들어가죠. 안전자산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자산들 투자를 자꾸 돈 벌어 먹어야 되는 고귀하신 분들은 자꾸 약달러 된다, 달러에 돈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강달러를 원한다고 내가 강달러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자꾸 딴소리를 하냐.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내서 싸움 못하는 애가 야 너 빵 사와. 그래서 빵 사다 줬어요. 빵 사오기 싫냐? 아니 좋아.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사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미국이 힘이 없는 나라예요? 야 빵 사와. 미국한테 그래요. 싫어. 싫다고 했지만 쟤는
내심 빵을 사오고 싶을 거야. 그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닌데 뭘 눈치 보면서 이야기.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만 계속 약달러를 원한대요. 왜? 미련이 낸 보고서. 미국의 윗대가리들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이다. 그게 더 옳다고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약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지금 약달러가 된 거다. 첫 번째, 중국이 미국 채권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고 미국이 그런 걸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국채이자 부담이 힘든데 미국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으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올라가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은 관세도 더 세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관세 추진 실패했죠. 중국이랑 왜 합의하고 있겠어요? 미국이 중국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중국이 채권 제일 아픈 대로 때리니까 지금 일단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채권으로 때려서 약달러가 됐어요? 강달러가 됐어요? 약달러가 됐잖아요. 그럼 미국이 약달러를 원하면 중국이 계속 채권을 팔도록 만들겠지. 강달러가 되길 원한다. 왜? 채권 좀 고만 팔아라 이거 아니에요. 채권 금리 좀 고만 올려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파월한테 계속 강요를 하느냐. 금리 좀 내려라 라고.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일단은 채권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강달러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약달러, 미국이 원하는 건 약달러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를 매도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진짜들은 달러 사고 있잖아요. 지금 달러 예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그렇게 달러 예금이 늘어나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겠냐. 위험자산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런 이야기 하죠. 국채금리 오르면 달러도 강세인데 이 30년 공식이 깨졌다. 왜 깨졌을까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금리가 높으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달러로 이동하기 마련인데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왜 달러가 약세가 됐을까요? 원래는 강세가 돼야 맞는 건데 왜요? 보통 미국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금리 인상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하기인데 채권 가격만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세가 될 수 없는 거죠. 원래는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사가지고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 마무리될 때쯤 사가지고 금리 인하기 때 채권 노리는 거 아니에요. 달러 투자는 금리가 올라갈 때부터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인데 역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국채금리 오르면 원래 달러도 강세인데 이번엔 깨졌으니까 달러는 계속 약세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번엔 특이사항이다라고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고 그래요. 최상목 미 국채 살 때 달러 가치가 상승할 것에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미국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가 강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약간 김치 프리미엄 같은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달러가 약세 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심리가 워낙 강하니까 확 갔다가 확 빠졌다 하잖아요. 코인에도 김치 프리미엄 붙듯이.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나라의 화폐 가치, 미국의 화폐 가치가 왜 떨어졌을까요?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 관세 붙인다고 화폐 가치가 왜 떨어져요? 오히려 관세를 가지고 채권 협상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채권을 팔아치우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제가 그래서 한국의 경제 위기 때 환율이 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번에 문제가 터졌을 때 미국이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미국이 문제 터져가지고 크게 터지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번지는 건데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덜 터질까요? 항상 경제 위기 때 보면요. 일본 터질 때도 그렇고 유럽 터질 때도 그렇고 미국 터질 때도 그렇고 모든 경제 위기는요. 경제 위기 직전에 딱 나타나는 징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게 어느 순간 터뜨리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급증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가계부채 급증했는데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디레버리징 해가지고 안정시켰냐? 안 시켰죠.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저금리까지 영향받고 바젤3 늦게 도입해가지고 확 튀었죠. 윤석열 정부 때 가계부채 줄였어요. DSR까지 시행돼가지고 이제는 진짜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지 안정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DSR 우회 수단 내주면서 정책 대출 비중이 3년 내내 일반 대출보다 비중이 높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 밑에 인사들은 어떻게 했냐. 현재 2025년에는요. 정책 대출 비중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럴 때 터졌는데 우리나라도 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미친 짓 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두면서 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예상되기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나라 망하고 경제위기 옵니다.
가계부채 더 늘리면 IMF 위기 이상 옵니다. 제가 몇 년째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경제 위기 무쇠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경제 위기 온다고 내가 2019년부터 여기서 가계부채 다이어트 안 하면은 경제 위기 온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기우제를 한대요. 집값이 안 떨어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선 집값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안 보고 집값 폭락한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틀린 거임. 여기에 원화 가치가 낮아질 만한 요건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재명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문수가 했어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추경 적자 부채 발행을 최소화하고서 마련을 한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적자 부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은 다른 재원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재원들은 보통 쌈짓돈에서 나오죠. 돈을 빌리지 않으려면은 모아둔 어딘가 숨겨둔 쌈짓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쌈짓돈을 윤석열 정부에서 다 꺼내다 썼다. 대표적인 쌈짓돈 꺼내다 쓴 게 뭐가 있어요? 기금 꺼내다 쓴 거. 공공기관 부채 잔뜩 늘려놓은 거.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미국도 지금 국채 가격 하락 때문에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기에 국채 발행해가지고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요, 원화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2의 IMF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왔죠. 지금 일자리 구직 배수도 0.37로 IMF 터진 직후인 0.32에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4개 분기째 침체돼가지고 4개 분기 경제 성장률만 보면 마이너스죠. 아직 트리거만 안 터졌을 뿐이지 경제 위기 터지면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 터지면 미국처럼 버텨주지도 않는다. 달러처럼 이 정도라도 버텨주지 않는다. 이거는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증명이 됐다. 근데 제가 원화 가치가 더 올라가서 걱정되는 상황을 딱 한 가지 이야기했었죠. 제2의 플라자 합의. 근데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지금 될 상황이에요? 미국 자체에서 계속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안 하면요, 저는 달러 뭐라 그랬어요? 경제 위기에 베팅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경제 위기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이미 터졌지만 더 큰 거 터질 것 같아요? 안 터질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싸놓은 건 안 치우고 갔습니다. 경제위기 터진다고 생각하면 달러에 베팅을 해야죠. 그러니까 달러에 베팅하는 달러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 거다. 환율 떨어지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2의 플라자 합의만 아니면은 달러 가치 떨어졌을 때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좋은 기회에 위험자산 처분하고 안전자산 쌓아둘 기회일 수도 있다. 지금 마지막으로 위험자산 처분하고 안전자산으로 옮기라고 언론이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